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소위 비명식 행사까지 밀어붙였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당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낸 당비까지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더니 당비까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걸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기 편 변호사들과 이권 나눠먹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 붙일만 합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에 들어가 있는 변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그런 회계 보고서를 이 세계일보가 분석해 봤더니 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에 민주당이 1,500만 원, 또 2,800만 원을 준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별개로 당에서 뭔가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뭔가 이 구도가 좀 석연치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치자금법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국민의힘 특검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 형법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따로 뒤로 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 처벌되는데 그때의 변호사비를 대형 로펌 변호사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그 회사의 부사장의 그 형사 사건을 회사에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이 횡령죄로 인지해서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인 지금 이것이 고소고발이 당대형 차원에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은 한 명 한 명의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대형 로펌까지 사임을 했다가 거기에 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형 로펌을 사임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횡령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부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들처럼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당비인지 아니면 국고지원금으로 된 것인지 그것은 피 같은 당비이자 피 같은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변호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면 단순히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외부적인 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강부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4,30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네. 개인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변호인들이 속한 로펌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을 쭉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위법사항, 불법사항 드러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 개인과 관련된 변호사가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로펌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면의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변호사비를 지출한다거나 정당에서 대응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법률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당에서 잘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진우 의원실이 그래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답니다. 선관위 답변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처럼 정치 활동을 위한 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 변호사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지출 불가하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올해 또 국회의원 경력도 있으시고 또 정치권 계시면서 정치 자금이 개인의 이런 소송에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거는 사적 경비로 봐야 된다. 만약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 지금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저 답변에도 동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그 비용 자체를 그러게요. 무죄가 되면 괜찮고 유죄가 되면 토해낸다. 저는 이것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오기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됐을 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비를 쓰고 난 다음에 정치 자금을 자기가 쓰고 난 다음에 미리 돈을 다 완납을 하고 유죄일 경우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그걸 구상권 청구를 하나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선관위가 매우 애매한 그런 어떤 위험한 답변,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과연 선관위 자체가 어떤 개인과 기관이 어떤 혼재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별의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탄핵 심판 선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탄핵 심판 선고에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당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무고를 당한 입장인 건데 그 비용 같은 경우들을 자기는 본인 다 사비로 다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가중처벌 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선관위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보면 이기면 다 모든 것들이 끝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따졌을 때 이게 문제라고 하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건 문제다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다 소위 말해서 문제가 없다, 익스큐즈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 판결이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결과 중심적으로 본다면 사람들한테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기만 하면 그 과정은 다 용서가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하나하나 따져서 뭔가 내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원칙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